자, 계속해서 문제 21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21번. 자, 20도씨 2kg의 공기가 온도의 변화 없이 팽창하여 그 최적이 2배로 되었을 때 이 시스템이 외부에 한 일은 약 몇 킬로줄인가? 단, 공기의 기체 상수는 0.287이라고 했습니다. 자, 보세요. 지금 첫 번째 줄에 보시면 온도의 변화 없이라고 했죠. 온도의 변화 없이 바로 등온 변화입니다. 등온 변화. 자, 그랬을 때 이 시스템이 외부의 한 일을 구하라고 했어요. 그래서 외부의 한 일, 즉 절대 일을 구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 보세요. 등온 변화일 때 절대 일을 구하는 거예요. 자, 공식이니까 좀 기억을 해두세요. 자, 절대 일. 자, 절대 일은 바로 MRT 곱하기 ln V1분의 V2 이렇게 구하는 거죠. 그죠? 예, 등온 변화일 때 절대일을 구하는 공식이에요. MRT 곱하기 ln V1분의 V2. 그죠? 자, 이제 그대로 대입만 해주시면 돼요. 자, 질량이 몇 킬로그램이냐면은 2kg이라고 했어요. 질량이 2kg이고요. 그 다음 기체 상수가 0.287이에요. 0.287 단위는 킬로줄 퍼 킬로그램 켈빈. 그죠? 이렇게 0.287. 자, 곱하기 자, 온도. 지금 온도가 몇 도씨냐면은 20도씨. 섭씨 온도로 20도씨예요. 근데 여기서는 절대 온도로 나타내주면 273 플러스 20 켈빈이 되는 거죠. 그죠? 여기에다가 곱하기 ln V1분의 V2. 자, 그런데 지금 팽창해서 그 최적이 몇 배가 되었대요? 몇 배? 2배로 돼요. 2배. 그래서 V1분의 2V1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V2가 V1의 2배. 그죠? 2배. 즉 V1분의 2V1이니까 여기에 들어갈 값은 얼마가 들어가는 거예요? 2라는 값이 되는 거죠. ln2. 그죠? ln2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해놓고 자, 계산기로 계산해 주시면 돼요. 계산해 주시면 이 값은 116.57 정도 나옵니다. 116.57 킬로줄이 돼요. 이 단위 킬로줄이죠. 그죠? 킬로줄. 자, 이렇게 해서 답은 3번에 116.63. 이거랑 조금 다르긴 하지만 비슷하죠. 그렇죠? 116.63.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22번. 수평 원형관의 상류측 단면의 안찌름이 300mm, 하류측 단면의 안찌름이 600mm인 점차 확대관이 있다. 상류측 물의 유속이 2m/s이면 하류측 단면에서의 물의 유속은 몇 m/s인가? 자, 이런 거죠. 자, 수평 원관이 있는데 지금 관의 구경이 커지는 확대되고 있는 그러한 수평 원관이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상류측에서는 지금 직경이 300mm라고 했고요. 그 다음 하류측에서는 직경이 600mm래요. 600mm. 그때 상류측의 상류측에서의 유속은 2m/s일 때 그때 하류측에서의 유속은 얼마냐? 이걸 물어본 거예요. 자, 그럼 생각해 보세요. 지금 관이 여기는 좁고 넓죠? 자, 관이 좁을수록 유속은 더 빨라지겠죠. 관이 좁으니까. 그죠? 그러면 이 하류측 배관에 흐르는 이 유속은 2m/s보다 더 작겠죠. 그죠? 더 느리다는 거예요. 그죠? 속도가. 자, 그럼 어떤 관계가 있냐면, 자, 이거예요. 유속과 배관의 단면적은, 배관의 단면적은 서로 반비례하죠. 자, 보세요. Q는 AV. 자, 유량은 어때요? 유량은 일정하죠? 여기서의 유량이나 여기서의 유량은 일정해요. 그럼 뭐냐? 바로 단면적과 유속은 뭐한다? 반비례한다. 그죠? 반비례한다는 거죠. 그럼 결국 V1분의 V2는 A2분의 A1이 돼요. 이렇게. 서로 반비례하니까. 그러면은 여기서 A2라고 하는 거는 A2는 4분의 파이 곱하기 D2의 제곱이고요. A1은 4분의 파이 곱하기 D1의 제곱이 돼요. 자, 이건 뭐냐? 유속은 배관 직경의 제곱,
배관 직경의 제곱에 뭐 한다? 반비례한다. 그죠? 반비례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직경 보세요, 직경. 여기는 300mm고 여기는 600mm예요. 자, 몇 배예요, 직경이? 직경이 몇 배가 됐어요? 2배죠, 2배. 그쵸? 자, 직경이 2배 됐어요. 그러면 유속은, 자, 유속은 몇 배가 되겠어요? 자, 유속과 직경의 제곱은 반비례한다고 했어요. 그죠? 직경의 제곱과. 그러면 직경이 2배면 유속은 몇 배가 된다고요? 4분의 1배가 되겠죠. 그쵸? 4분의 1배. 직경의 제곱의 반비례. 4분의 1배. 그래서 결과적으로 V2는 V1 2m/s에다가 얼마 곱해주면 돼요? 4분의 1 곱해주시면 되는 거죠. 그쵸? 근데 만약에 직경이 3배다. 그럼 유속은 9분의 1배. 맞죠? 그러면 직경이 2분의 1배다. 그럼 유속은 4배. 이런 식으로 직경의 제곱에 반비례하니까. 그래서 이 하류축 유속은 얼마가 되는 거예요? 0.5m/s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굳이 계산할 필요가 없는 문제죠. 그렇죠? 그래서 유속과 직경의 제곱의 관계, 그 관계만 알면 손도 안 대고 풀 수 있는 문제예요. 그죠? 네, 답은 2번 0.5m/s가 답이 되겠습니다. 다음 23번. 어떤 펌프가 1000rpm으로 회전하여 전향정 10m에 분당 0.5 세제곱미터를 방출한다. 이때 펌프가 2000rpm으로 운전된다면 유량은 얼마인가? 자, 23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 자, 뭐예요? 뭘 구하는 거예요? 바로 펌프의 상사 법칙을 이제 물어본 거죠. 펌프의 상사 법칙. 자, 상사 법칙인데 어떤 법칙이라고요? 어떤 공식? 유량에 관한 공식이죠. 유량. 응? 유량. 그 3가지 공식이 있어요. 그죠? 상사 법칙 3가지. 근데 그 3가지 중에서 유량에 관련된 자, 법칙입니다. 그래서 유량 Q2는 Q1 곱하기 N1분의 N2 곱하기 D1분의 D2의 세제곱이죠. 그쵸? 유량에 관한 법칙입니다. 자, 그런데 문제에서 자, 펌프의 직경에 대한 언급이 없죠. 그죠? 언급이 없으니까 자, 직경은 같다라고 놓고 푸는 거예요. 그죠? 같다라고 간주하는 거죠. 언급이 안 돼 있으니까. 자, 보세요. 지금 유량이 지금 얼마냐면은 유량이 0.5래요. 0.5 세제곱미터 퍼 미닛. 자, 곱하기 자, 처음 회전수가 1000rpm. 1000rpm이고요. 그 다음 얼마로 올린 거라고요? 2000rpm까지 높인 거예요. 2배로. 그죠? 그럼 얼마가 되죠? 유량은 1세제곱미터 퍼 미닛이 되는 거죠. 2배. 이거의 2배. 그래서 답은 2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다음 24번. 안찌름 10cm인 곧고 긴 수평 파이프 내를 평균 유속 5m/s로 물이 흐르고 있다. 길이 10m 사이에서 나타나는 손실 수도는 약 몇 미터인가? 단, 관 마찰 계수는 0.013이라고 했습니다. 자,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배관 안에서의 그 손실 수도를 구하는 거예요. 자, 어떤 공식 쓰는 거냐? 바로 달시 바이스바의 식을 쓰시면 되겠죠. 그죠? 자, 보세요. 자, 손실 수도는 EGD분의 FLV제곱. 달시 바이스바의 식이에요. 배관의 손실 수도를 구할 때 쓰는 공식이죠. EGD분의 FLV제곱. 자, 이건 이제 문제에 나와 있는 값도 그냥 대입만 하시면 돼요.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자, 보세요. E 곱하기. 자, G는 중력 가속도. 그죠? 중력 가속도 9.8m/s 제곱이고요. 그 다음 배관의 직경이 얼마래요? 얼마? 10cm. 예, 10cm니까 0.1m 되고요. 그 다음에 관 마찰 계수가 0.013 곱하기 그 다음 배관의 길이 10m 그 다음 유속은 5m/s라고 했죠. 5m/s의 제곱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계산해 주시면 손실 수도는 대략적으로 1.66 정도 나옵니다. 1.66m 이렇게 나오죠. 네, 답은 2번입니다.
다음 25번. 성능이 같은 펌프 두 대를 병렬 운전할 경우 옳은 것은 단 손실은 무시한다. 자, 이거는 펌프를 직렬로 연결해서 운전했을 때와 그리고 병렬로 연결해서 운전했을 때 그때의 유량과 양정의 그런 관계를 자, 물어본 겁니다. 자, 여기 보실게요. 자, 먼저 펌프를 자, 직렬로 연결할 경우가 있고요. 펌프를. 그 다음에 펌프를 자, 병렬식으로 연결하는 경우가 있죠. 그래서 직렬식이라고 한다면 이거죠. 직렬은 펌프를 이런 식으로 펌프가 이렇게 있다고 했을 때 이렇게 직렬로 연결한 경우죠. 그죠? 자, 병렬 같은 경우는 이제 뭐예요? 병렬은 펌프를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지금 펌프를 연결한 거예요. 그죠? 이게 직렬이고요. 이게 병렬인 거예요. 자, 그때 이제 지금 두 개를 놨다고 했을 때 이 두 개의 펌프의 성능은 자, 같다. 성능은 같다라는 가정하에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직렬인 경우에는 유량은 변함없어요. 자, 유량은 똑같아요. 그런데 양정, 압력은 몇 배? 2배가 돼요. 2배. 이렇게. 그럼 반대로 자, 펌프 두 대를 병렬로 연결했을 경우에는 유량은 자, 두 개 연결했죠? 2배가 돼요. 그런데 양정은 안 변해요. 똑같아요. 이렇게. 그러니까 둘이 반대라고 보시면 돼요. 반대. 그래서 직렬 연결했을 때는 양정이 2배가 되고요. 병렬 연결했을 때는 유량이 지금 2배가 돼요. 유량. 그죠? 그래서 보시면 보기 1번이 맞겠네요. 유량이 2배가 된다. 유량. 그쵸? 답은 1번입니다. 다음 26번. 회전수 1800rpm, 유량 분당 4세제곱미터, 양정 50m인 원심 펌프의 비속도는 약 얼마인가? 자, 비속도, 비교 회전도를 지금 물어본 거죠. 자, 공식입니다. 자, 공식 기억해 주시면 돼요. 자, 보시면, 자, 비속도 NS는 N 곱하기 N분의 H의 0.75승, 4분의 3승 똑같아요. 루트 Q. 네. 이게 비속도를 구하는 공식입니다. 공식. 자, 대입을 시켜볼게요. 자, 먼저 회전수가 1800rpm이라고 했죠? 회전수 1800rpm이고요. 곱하기. 자, 문제에서 단수, 이 펌프의 단수 안 나왔죠? 단수가 안 나왔으니까 이 n의 값은 이렇게 무시하셔도 됩니다. 안 나왔으니까. 자, 그럼 여기 H. 지금 양정이 50m라고 했어요. 50m니까 요거에 0.75승이에요. 자, 분의 루트 유량은 4세제곱미터 per minute. 이렇게 계산하시면 됩니다. 이게 비속도 구하는 식이에요. 비속도. 자, 이렇게 해서 계산을 하시면 비속도는 얼마가 나와요? 191 정도가 나오는 거죠. 191. 단위는 rpm 곱하기 세제곱미터 per 자, minute.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미터. 이렇게 되겠죠. 단위가. 그죠? 그래서 답은 191이 답이 되겠습니다. 답은 4번. 다음 27번. 배관 내의 유량 및 유속의 측정에 속하지 않는 것은 자, 배관의 유량과 유속을 측정하는 기기가 아닌 것을 찾는 거예요. 1번. 피토관에 의한 방법. 자, 피토관은 배관의 유속을 측정하는 기기죠. 피토관. 배관의 유속을 측정하는 거예요. 2번. 오리피스에 의한 방법. 자, 오리피스는 바로 유량을 측정하는 거죠. 배관 안에 흐르는 유량 측정하는 거. 3번. 벤츄리관에 의한 방법. 벤츄리관은 배관 안에 흐르는 유량을 측정하는 기기입니다. 자, 1, 2, 3번은 다 해당이 되고요. 4번. 위어에 의한 방법. 자, 위어는 배관의 유량을 측정하는 것이 아니라 위어는 바로 개수로. 그죠? 네, 개수로의 유량을 측정하는 기기입니다. 그러니까 유량 측정 기기는 맞지만 배관의 유량 측정하는 기기는 아니라고요. 그죠? 답은 4번이 답이 되겠네요. 다음 28번. 다음 중 대류 열 전달과 관계되는 사항으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자, 열 전달의 종류에는 크게 세 가지가 있죠. 그죠? 전도, 대류, 복사. 세 가지가 있어요. 그죠? 이 세 가지 중에서
대류열 전달과 자, 관계가 없는 것을 찾는 거예요. 자, 그럼 여기서 대류라고 하는 건 뭐냐? 자, 유체가, 그러니까 유체라고 한다면은 이제 액체와 기체를 말하는 거죠. 유체가 자, 부력에 의한 상하 운동으로 열을 전달하는 것을 이제 대류라고 합니다. 대류. 그죠? 대류라고 해요. 자, 그러면 1번에 펜을 이용해서 컴퓨터 CPU에 열을 식힌다. 어때요? 펜. 자, 펜을 이용해서 CPU, 그러니까 열이 발생한 CPU를 뭐 할 수 있어요? 식힐 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시원한 공기를 불어서 그 뜨거워진 CPU를 식힐 수 있는 거다. 이건 뭐예요? 바로 대류가 되는 거죠. 대류. 기체를 통해서 지금 간 거니까. 그죠? 1번은 맞고요. 2번, 뜨거운 커피에 바람을 불어식힌다. 자, 뜨거운 커피를 시원한 바람, 기체죠? 그걸 불어서 식힌다. 이것도 대류에 의한 거죠. 대류. 맞죠? 3번, 에어컨은 높은 곳에, 라디에이터는 낮은 곳에 설치한다. 이것도 맞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에어컨은 차가운 그 바람이 나오는 거고, 라디에이터 같은 경우는 뜨거운 공기가 나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 설치 위치까지 다른 거예요. 뜨거운 공기냐, 차가운 공기냐에 따라서 설치 위치까지 달라진다고요. 이것도 대류에 의한 열 전달이 맞습니다. 자, 그런데 4번에 판자를 화로 앞에 놓아 열을 차단한다. 자, 이게 그 열에서 뭐가 발생하는 거예요? 열에서 전자기파가 발생하잖아요. 그죠? 전자기파. 이거 4번에 해당되는 것은 바로 대류열 전달이 아니라 복사열 전달에 해당이 되는 거죠. 복사. 그죠? 그래서 이 복사열 전달 같은 경우에는 어떤 매개체 없이 열이 전달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난로 앞에 있으면은 뜨거워지는 게 바로 그게 복사 때문에 그런 거죠. 복사 에너지 때문에 우리 따뜻해지는 거예요. 답은 4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다음 29번. 길이 1.8m, 높폭이 1.2m인 직사각형의 평면 수문이 수면과 수직으로 그 상단이 수면 아래 3m의 깊이에 설치되어 있다. 힘의 작용점인 압력 중심은 수면으로부터 약 몇 미터 지점인가? 단, 수문의 길이 방향이 수면으로부터 깊이 방향과 일치한다라고 했습니다. 자, 이 문제는 바로 수문의 작용점의 위치를 찾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여기 보세요. 자, 그림으로 한번 그려볼게요. 자, 여기에 물이 이렇게 있어요, 물이. 자, 수면으로부터 몇 미터 깊이에? 3미터 깊이에 수문이 이렇게 수면과 수직으로 놓여 있대요. 이렇게 수문이 이렇게 놓여 있대요. 몇 미터 깊이에 있다고요? 수면에서 정확히 3미터. 요 3미터 자, 깊이에 수문이 지금 이렇게 설치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때 이 수문의 작용점의 위치를 지금 찾는 겁니다. 작용점. 자, 작용점은 대략 어디쯤에 있냐면은 한 이쯤 있어요. 이쯤 있는데 이거를 이제 수치화로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작용점의 위치 YF는 YP 플러스 A 곱하기 YP 분의 12분의 BH 세제곱 이거죠? 이겁니다. 이게 바로 작용점의 깊이, 작용점의 위치를 찾는 공식이에요. 공식. 하나의 공식. 자, 그럼 여기서 YP는 뭐냐? YP가 뜻하는 것은 뭐냐면 수면에서 이 수문의 중심까지의 경사거리. 그러니까 만약에 수문이 자, 이렇게 수직으로 세워져 있는 것이 아니라 수문이 이렇게 될 때가 있어요. 이렇게 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이때 YP의 값은 수면에서 이렇게 연장선을 그었을 때 수면에서 이 수문의 중심까지의 그 경사거리, 요 길이. 이 길이가 바로 요게 YP라는 거예요, YP. 근데 지금 이 수문은 이렇게 수직으로 세워져 있으니까 그냥 이 수직 거리가 그냥 경사거리가 되는 거죠. 이렇게. 맞나요? 경사거리. 자, 그런데 지금 이 수문의 길이가 1.8m래요. 1.8. 자, 그러면 여기죠, 중앙이. 그럼 여기는 0.9m가 되겠죠. 0.9m. 그래서 이때 이 YP의 값은 3m 더하기 0.9m. 그러면 3.9m가 돼요. 플러스 자, A는 뭐죠? A는 수문의 면적.
면적이에요. 근데 지금 이 수문의 폭이 1.2m라고 했죠? 1.2. 그러면 1.2 곱하기 1.8의 제곱미터고요. 곱하기 yp는 3.9m 분의 12분의 b가 폭이에요. 폭 1.2m 곱하기 h는 길이 1.8m의 세제곱. 이렇게 해서 계산해 주시면 그 작용점의 위치는 얼마냐? 3.97m 정도가 자 나오게 됩니다. 3.97m. 답은 2번입니다. 자, 문제 30번. 안찌름 50mm에 관해 기름이 2.5m/s의 속도로 흐를 때 관 마찰 계수는 단 기름의 동점성 계수는 1.31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4승이라고 했습니다. 자, 이 문제에서는 자, 무엇을 구하는 거냐면 관 마찰 계수를 자, 구하는 겁니다. 그러면 관 마찰 계수를 구하려면 바로 레이놀주스를 먼저 구하셔야 되는 거죠. 자, 먼저 레이놀주스를 먼저 구해 볼게요. 자, 레이놀주스 같은 경우에는 뮤분의 자, dv로 이렇게 구할 수 있죠, 그죠? 네. 레이놀주스는 뮤분의 dv로. 자, 그런데 문제에 이 점성계수가 나온 게 아니에요. 바로 동점성계수가 나왔죠? 근데 여기서 자, 점성계수분의 밀도. 이 점성계수분의 밀도가 이게 뭐예요? 이게 바로 동점성계수죠. 그죠? 동점성계수예요. 그러면 공식이 이렇게 바뀌어요. 뉴분의 dv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점성계수분의 밀도를 동점성계수로 바꾼 거예요. 동점성계수로. 그죠?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이제 어떻게 할 거냐면은 이제 동점성계수를 지금 이제 문제에 나왔으니까 대입을 시켜볼 거예요. 얼마냐면 1.31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4승이라고 했죠? 1.31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4승. 단위가 제곱미터/s고요. 그죠? 자, 그 다음 직경은 50mm라고 했으니까 0.05m고요. 그 다음 유속은 2.5m/s라고 했습니다. 2.5m/s. 그래서 계산해 주시게 되면 레이놀주스는 대략 954.2가 돼요. 954.2가 됩니다. 이렇게. 자, 그럼 여기서 이제 관 마찰 계수는 바로 레이놀주스 분의 64로 구하는 거죠. 그죠? 네, 관 마찰 계수는 레이놀주스 분의 64로 구합니다. 그러면 954.2분의 64로 구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계산해 주시게 되면 이 값은 대략적으로 0.0671 나옵니다. 0.0671. 이렇게 해서 관 마찰 계수가 구해집니다. 답은 2번. 다음 31번. 물리량을 질량, 길이, 시간의 기본 차원으로 나타낼 때 에너지의 차원은 자, 에너지의 차원을 자, 구하는 문제입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차원을 구하려면은 우리가 무엇을 알아야 되냐? 바로 단위. 여기서는 에너지의 단위를 아셔야 돼요. 그죠? 에너지의 단위. 자, 에너지의 단위. 자, 에너지의 단위가 뭔가요? 에너지의 단위는 줄이죠, 줄. 그죠? 줄이죠. 근데 여기서 이 줄을 자, 다른 단위로 표현할 수 있어요. 줄. 자, 줄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줄은 뉴턴 곱하기 미터죠. 그쵸? 이거는 지금 어떤 단위인 거냐면은 자, 뉴턴 들어가 있네요. 바로 중력 단위. 예, 중력 단위예요. 그런데 이 문제 보기를 봤더니 중력 단위의 차원이 아니에요. 바로 절대 단위로 바꾸셔야 됩니다. 절대 단위로. 바꾸셔야 돼요. 자, 뉴턴. 자, 뉴턴은 뭐냐? 뉴턴은 킬로그램 곱하기 미터 퍼 세크 제곱이잖아요. F는 MA. 그죠? F는 MA. 그래서 요 뒤에 미터가 하나 또 있으니까 곱하게 되면 바로 킬로그램 곱하기 제곱미터 퍼 세크 제곱이 됩니다. 이게 바로 에너지의 단위. 예, 절대 단위입니다. 그럼 이것을 이제 차원으로 바꿔줄게요. 차원. 자, 차원으로 바꿔주면 자, 킬로그램은 질량의 단위죠. 질량 단위니까 뭐예요? M이죠, M. 질량. 자, 미터는 길이의 단위니까 L의
제곱이고요. 그 다음에 세크는 시간의 단위죠? 그러니까 t에, 자, 지금 분모에 있으니까 뭐예요? 분모에 있으니까 마이너스 2승인 거죠. 그죠? 그래서 에너지의 차원은 ml 제곱 t의 마이너스 2승입니다. 이게 에너지의 차원이 되는 거죠. 답은 네, 1번입니다. 다음 32번. 자, 공기가 그림과 같은 안지름 10cm인 직관의 두 단면 사이를 정상 유동으로 흐르고 있다. 각 단면에서의 온도와 압력은 일정하다고 하고 단면 2에서의 공기의 평균 속도가 10m/s일 때 단면 1에서의 평균 속도는 약 몇 m/s인가? 단 공기는 이상기체라고 가정하고 각 단면에서의 온도와 압력은 P1은 100파스칼, T1은 320켈빈, P2는 220파스칼, T2는 300켈빈이라고 자, 했습니다. 자, 이제 그림을 먼저 볼게요. 자, 지금 이게 수평 원관입니다. 이렇게. 자, 수평 원관이 있고요. 자, 여기가 1번 지점, 여기가 2번 지점이에요. 1번과 2번 지점. 그러면 1번과 2번 지점의 단면은 똑같습니다. 그죠? 단면의 그 직경도 똑같고요. 자, 그때, 자, 뭐라고 했냐면, 자, P1이 100파스칼이라고 했어요. 100파스칼. 그리고 T1은 320켈빈이라고 했고요. 그 다음 단면 2에서는, 자, P2가 20파스칼, 그리고 T2가 300켈빈이라고 했네요. 그리고 이 배관의 직경은 10cm라고 했습니다. 10cm. 그때 무엇을 구하는 거냐면은 요 단면 1번 단면에 뭘 구하는 거냐면 바로 속도, 평균 속도를 구하래요. 그런데 2번 단면에서는 속도가 얼마라고 했어요? 여기는 10m/s라고 했죠. 그때 요 1번 단면에서는 얼마냐? 네, 이걸 물어본 겁니다. 그죠? 자, 이제 무엇을 볼 거냐면은 자, 지금 이제 질량, 유량을 보셔야 돼요. 유량, 질량, 유량. 그러니까 1번과 2번 지점에 흐르는 유량은 어때요? 유량은 같은 거죠. 그죠? 그리고 같은 유체가 흐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뭘 볼 수 있냐면은 이런 공식이 볼 수 있죠. A1 곱하기 V1 로우. 이게 로우가 뭐예요? 로우가 밀도죠, 밀도. 그죠? 로우 1. 그리고 A2 곱하기 V2 곱하기 로우 2는 뭐하다? 같다. 지금 여기서 이게 뭐예요? AV 로우가 뭐예요? 바로 질량, 유량이죠. 이게 질량, 유량. 같다는 거죠, 이게. 정상 유동으로 흐르고 있으니까. 그죠? 자, 그런데 문제에서 뭐라고 했어요? 지금 1번 단면과 2번 단면은 단면적이 어때요? 단면적이. 똑같죠? 단면적이 똑같으니까 요 A1과 A2는 같은 값인 거예요. 그죠? 면적이 똑같으니까.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뭐를 또 아셔야 되냐면 바로 밀도입니다. 밀도. 왜 우리 밀도 구하는 공식이 잘 보세요. 밀도는 우리가 알고 있는 거죠. 흔히 알고 있는 거. 부피분의 질량이라고 우리 알고 있죠. 그죠? 부피분의 질량. 우리 이거 알고 있잖아요. 그죠? 근데 이거 말고 밀도 구하는 게 또 있어요. 뭐가 있냐면은 바로 그 이상기체 상태방정식을 보시게 되면 PV는 그 MRT라고 있죠. MRT. 이렇게 있죠. 그럼 이 식을 변형시켜주면은 V분의 M은 뭐가 되냐면 P분의 RT죠. RT분의 P가 되죠. RT분의 P가 돼요. 근데 지금 보세요. 부피분의 질량이잖아요. 부피분의 질량. 이게 뭐예요? 이게 곧 밀도예요, 밀도. 부피분의 질량이니까. 그래서 요게 뭐가 되냐? 이게 이 식에 의해서 바로 RT분의 P가 돼요. P. 이게 밀도라고, 밀도. 그래서 여기 밀도 자리에다가 이 식을 대입을 시킬 수가 있어요. 이렇게. 밀도 자리에다가. 이렇게. 아시겠나요?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 공식도 알고 계시면 돼요. 밀도는 RT분의 P라는 거. 요거 좀 알고 계세요. 자, 식을 한번 다시 써볼게요. 자, A1과 A2는 같으니까 양면에 지웠어요. 그죠?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건 뭐냐? 바로 이 V1을 구하는 거죠. V1. 자, 그러면 다시 보세요. V1 곱하기 R1, T1, P1이 되겠죠? 1번이니까. 자, 이것은 V2 곱하기 R2, T2, P2가 돼요. 이렇게. 그죠?
그런데 여기도 R1과 R2의 값은 또 어때요? R1과 R2의 값도 같겠죠. 같은 유체니까. 맞나요? 같으니까. 기체상수도 같겠죠. R1과 R2는 똑같은 값인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것만 남은 거죠. 이것만. 그죠? 자, 우리가 알고 싶은 건 뭐라고요? 바로 V1의 값을 알고 싶은 거죠. 그럼 식을 변형시켜줘야 돼요. V1은 V2 곱하기 T2분의 T1 곱하기 P1분의 P2가 되겠네요. 이렇게. 이거 어떻게 한 거예요? 자, 지금 이거를 없애야 되니까 양변에 뭘 곱한 거죠? P1분의 T1을 곱한 거예요. 그럼 얘는 사라지겠죠. 이렇게. 그래서 V2 곱하기 T2분의 T1 그리고 곱하기 P1분의 P2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이해되시죠? 그죠?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자, 그럼 V2가 지금 10m/s라고 했어요. V2가 10m/s. 자, T2는 300켈빈, T1이 320켈빈, 그리고 P1이 100파스칼, P2가 20파스칼. 이렇게. 되죠? 자, 그래서 계산하시면 V1의 값은 대략 2.133 m/s가 나오게 되는 겁니다. 2.133. 그죠? 답은 2번에 답이 있습니다. 다음 33번. 자, 그림과 같이 수평으로 분사된 유량 Q의 분류가 경사진 고정평판에 충돌한 후 양쪽으로 분리되어 흐르고 있다. 위 방향의 유량이 0.7Q일 때 수평선과 판이 이루는 각 세타는 몇 도인가? 단 이상 유체의 흐름이고 중력과 압력은 무시한다라고 했습니다. 자, 여기 보세요. 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지금 이게 경사진 평판. 자, 경사진 이 평판이 있어요, 여기에 지금 물이 이렇게 부딪힌 거 이렇게 딱 수평으로 이렇게 물이 부딪혔어요. 이렇게 부딪혔어요. 그때 이 물이 지금 부딪힌 양이 Q고요. 자, 부딪히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쪽으로도 물이 올라갈 거고 이쪽으로도 가겠죠. 나눠져서, 그죠? 그때 여기를 Q1, 여기가 Q2인 거예요. Q2. 근데 Q1이 0.7Q래요. 이게 Q라고 했을 때 0.7Q래요. 자, 그때 자, 어디를 구하는 거냐면 이 수직 평판과 이 수평선이 이루는 각도, 요 세타의 각을 구하라는 거죠. 세타. 요 각도가 몇 도냐? 이렇게. 그죠? 이렇게. 자, 그럼 보세요. 이때 그 Q1의 값을 구하는 공식이 있어요. Q1은 2분의 Q 곱하기 1 플러스 코사인 세타입니다. 네. 이게 요 Q1의 값을 구하는 공식이에요. 공식. 자, 그런데 문제에서 Q1의 값이 얼마라고 했어요? 0.7Q라고 했죠. 0.7Q. 그러면은 이 Q1 대신에 얼마 넣을 수 있는 거예요? 0.7Q를 대입할 수 있는 거예요. 맞죠? 여기 0.7Q. 그러면 양변에 Q가 사라지겠죠. 그쵸? Q가 얼마인지 몰라도 되는 거예요. Q가 얼마인지는 몰라도 돼요. 사라졌어요. 자, 그럼 양변에 2를 곱하세요. 양변에 2를 곱하면은 여기는 1.4가 되겠죠? 얘 없어지죠? 2 곱했으니까. 1 플러스 코사인 세타가 돼요. 그러면은 코사인 세타는 얼마예요? 코사인 세타는 0.4가 되겠네요. 그쵸? 0.4. 자, 우리 이 세타 값 구할 때 어떻게 구해요, 이거? 바로 이렇게 구하는 거죠. 아크 코사인. 이 계산기 있어요, 아크 코사인. 아크 코사인, 그러니까 세타죠, 세타. 세타는 아크 코사인 얼마? 0.4. 이렇게 하시면 돼요. 세타는 아크 코사인, 이건 뭐예요? 역함수라고 보시면 돼요. 삼각함수에서. 아크 코사인 0.4. 이거를 계산기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계산기로. 그러면 대략 66.4 정도 됩니다. 66.4. 66.4도. 이렇게 각도가. 그리고 각도가 66.4도 정도 된다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답은 2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다음 34번. 자, 분자량이 35인 어떤 가스의 정합 비열이 0.535라고 가정할 때 이 가스의 비열비는 약 얼마인가? 단 기체상수는 8.31434라고 했습니다. 자, 간단한 문제예요. 자, 보세요.
자, 이 문제에서 자, 분자량이 나와 있고 그 다음 정압 비열이 주어졌고 기체 상수의 값이 나왔어요. 그때 이제 뭘 구하는 거라고요? 바로 비열비를 구하래요. 비열비. 자, 그러면은 비열비 K는 어떻게 구할 수 있어요? K는? 비열비는 바로 정적 비열분의 정압 비열로 구하는 거예요. 비열비가. 자, 비열비는 뭐라고요? 비열비는 정적 비열분의 정압 비열로 구해요. 그런데 문제에 뭐가 나와 있어요? 문제에 정압 비열은 나와 있죠? 그러면 이 정적 비열만 구하면 우리 비열비 구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구할 수 있죠? 자, 그러면 정적 비열은 어떻게 구할 거냐? 잘 보세요. 기체 상수 R은 정압 비열에서 정적 비열을 빼는 거예요. 자, 기체 상수는 정압 비열에서 정적 비열을 빼주는데 여기서 이 기체 상수라고 하는 거는 어떻게 쓸 수 있냐? n분의 r 바로 쓸 수 있어요. 이건 이상 기체 상수고요. 이거는 이제 일반 기체 상수인 거죠. 그래서 일반 기체 상수를 그 분자량으로 나눠주면 바로 기체 상수가 나오는 거예요. 그죠? 자, 그러면은 이거예요. 이 문제에서 나와 있는 값이 뭐냐면은 기체 상수, 이 R 바가 나온 거죠. 분자량이랑. 그러니까 이 식을 이용해서 바로 요 정적 비열을 이제 구해줘야 되는 거예요. 정적 비열을. 그럼 이 식을 이제 변형을 시켜주면 정적 비열 CV는 정압 비열 마이너스 n분의 R 바가 돼요. 이렇게. 식을 변형시켜주면. 자, 그럼 보세요. 정압 비열은 0.535라고 했죠? 0.535. 그죠? 킬로줄 퍼 킬로그램 켈빈. 그죠? 이게 정압 비열이에요. 정압 비열에서 빼주는 거예요. 자, 그러면 분자량이 얼마냐? 분자량이 35라고 했어요. 35 킬로그램 퍼 킬로몰이죠, 이거는. 킬로몰. 그리고 이 기체 상수죠. 기체 상수의 값은 8.31434 킬로줄 퍼 킬로몰 켈빈. 이렇게 나와 있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계산을 하시게 되면 자, 정적 비열이 얼마 나오냐? 정적 비열이 대략 0.297 정도가 돼요. 킬로줄 퍼 킬로그램 켈빈. 이렇게 나옵니다. 정적 비열이. 그러면은 이제 비열비 구할 수 있겠죠. 비열비 K는 자, 정적 비열분의 정압 비열이라고 했어요. 그죠? 정적 비열분의 정압 비열. 정적 비열이 0.297이고요. 다시 생략할게요. 그리고 정압 비열이 0.535잖아요. 0.535. 이거 계산하시는 거예요, 그걸. 그래서 계산해 주시면 대략적으로 1.8 정도가 나오게 됩니다. 이게 바로 비열비입니다. 비열비. 답은 4번에 있죠. 다음 35번. 자, 다음 그림에서 A점의 계기 압력은 약 몇 킬로파스칼인가? 저기 보세요. 자, 바로 시차 액주계에 관련된 문제가 되겠죠. 시차 액주계. 자, 그림을 간략하게 그리면 자, 이런 식으로 그림이 그려져 있어요. 이렇게. 자, 그때 이제 여기에 유체가 지금 다르게 지금 채워져 있는데 자, 여기를 기준으로 했을 때 지금 여기는 물. 자, 물이 지금 채워져 있고요. 물이 채워져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수은. 자, 수은이 이만큼 채워져 있어요. 수은. 이렇게. 이만큼이 수은으로 채워져 있습니다. 수은으로. 그리고 여기 이제 관을 이제 좀 그려보면은, 관으로 이제 그리면, 자, 여기 지금 이 부분은, 대기압입니다. 대기압. 지금 여기가 뻥 뚫려 있는 거예요. 대기압이에요. 대기압. 그래서 수은이 어디까지 채워져 있는 거냐면은, 수은이 여기까지 이만큼이 수은으로 채워져 있는 거예요. 이렇게 수은으로. 그리고 나머지 여기 부분은 이제 물로 이렇게 채워져 있고요. 물로. 이건 물이죠. 그래서 A 지점이라고 한다면 어디냐? 여기가 바로 A예요. A 지점. 여기가 A 지점. 그죠? 그때 이 A 지점에 계기 압력을 지금 물어본 거예요. 계기 압력을. 자, 일단 여기 높이를 한번 볼까요? 높이?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자, 200mm라고 했어요. 200mm.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300mm라고 했어요. 300mm. 자, 어디를 기준점으로 잡을 거냐면 바로 여기입니다. 여기.
여기를 기준점으로 잡을 거예요. 그럼 지금 여기는 자 보세요. 같은 유체에다가 여기는 내려갔다가 위로 올라왔죠. 그죠? 그러면 여기는 압력이 큰 의미가 없어요. 서로 상쇄가 돼버려요. 여기 상쇄가 돼버리니까 여기는 큰 의미가 없는 그 값이 된다고요. 그래서 여기를 기준으로 했을 때 이 점에서의 압력과 이 점에서의 압력이 서로 같다라고 놓고 푸는 거죠. 같다. 예? 같다라고 놓고 푸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점에서의 압력은 얼마냐? 지금 여기를 이 점의 A점에서의 압력을 PA라고 가정할게요. PA라고. 그러면 이 점에서의 압력은 PA, 지금 여기서 기준했을 때 내려왔죠. 내려오면은 플러스 압력인 거예요. 올라가면 마이너스 압력인 거예요. 아시겠죠? 내려왔으니까 플러스 여기는 어떻게 쓸 수 있어요? 감마 1 H1. 자, 이게 왜 나온 거예요, 이게? 이게 왜 나온 거예요? 압력은 비중량 곱하기 높이니까. 이거. 그쵸? 이걸 썼다가 쓴 거예요. 감마 1 H1. 그 다음에 자, 그러면 여기 이 점에서의 압력 볼까요, 여기? 여기 얼마가 돼요? 여기는 감마 2 얼마예요? H2가 되는 거죠. 근데 여기는 지금 대기압이기 때문에 대기압이니까 0입니다. 0. 대기압이니까. 그래서 둘은 뭐하다? 같다. 놓는 거죠. 이 점에서의 압력은 같다라고 놓은 거예요. 자, 이제 뭐예요? 지금 A점에서의 압력 구하는 거죠. 그죠? PA 구하는 거죠. PA는 이거 넘어가면 마이너스 감마 1 H1 플러스 감마 2 H2가 됩니다. 이렇게. 자, 그럼 여기서 요 감마 1은 물의 비중량이고요. 요 감마 2는 수은의 비중량이에요. 수은의 비중량. 그래서 여기서 감마 2를 먼저 구해 볼게요. 감마 2는 그 수은의 비중 얼마죠? 13.6이라고 나왔죠? 그죠? 수은의 비중에다가 물의 비중량을 곱하는 거예요. 물의 비중량. 이거를 곱하는 거예요. 그러면 수은의 비중량은 133.28 정도가 돼요. 이렇게. 수은의 비중량이. 이제 그대로 대입하시면 되겠죠, 이제. 보세요. 자, 대입할 거예요. 대입하면은 마이너스, 이건 물의 비중량이죠, 물. 9.8 kN/s 세제곱미터고요. 곱하기 H1은 여기 이제 높이 200mm, 0.2m. 그 다음 플러스. 자, 감마2가 이거죠. 133.28 kN/s 세제곱미터 곱하기 300mm. 그러면 0.3m. 계산하시면 돼요. 네. 계산하시면 이 값이 얼마 나오냐? 38 정도 나오네요. 38 kN/s 제곱미터가 돼요. 그런데 문제에서 물어본 단위가 뭐예요? 물어본 단위가 킬로파스칼로 물어봤죠? 킬로파스칼. 그죠? 근데 뭐예요, 이게? 이게 바로 킬로파스칼이죠, 이 자체가. 그죠? 그래서 답은 38 킬로파스칼이 되는 겁니다. 38 킬로파스칼. 답은 2번에 있죠? 자, 다음 36번. 배관 내에 흐르는 물의 수격작용을 방지하는 대책으로 잘못된 것은, 자, 물의 수격작용, 워터 해머. 이거는 이제 물이 그 배관을 이제 뭐 하는 거예요? 배관 벽을 때리는 겁니다. 때리는 거. 해머. 그죠? 망치로 두드리는 것처럼 때리는 거예요. 그 밸브를 뭐 닫거나 물을 갑자기 확 보내거나 이렇게 했을 때 그 배관을 물이 딱 때리는 그러한 현상을 바로 그 수격작용이라고 하는데, 그 수격작용을 방지하는 대책으로 잘못된 것을 찾는 겁니다. 자, 1번. 조합수조를 설치한다. 조합수조, 서지탱크를 설치한다? 이건 어때요? 이 조합수조 같은 경우에는 그 수격작용을 흡수 완화시키는 바로 수압 조정 장치죠. 그래서 1번은 맞는 방지 대책이 되는 거고요. 2번, 밸브를 펌프 송출구에서 멀게 설치한다. 이것은 틀렸습니다. 반대로 했어요. 그래서 밸브를 펌프 송출구에서 가까이에 설치를 해야 수격작용이 방지가 되는 거죠. 자, 2번이 틀렸고요. 3번, 밸브를 서서히 조작한다. 그죠? 밸브를 갑자기 열면 수격작용이 발생하는 거예요. 그래서 밸브를 서서히 조금씩 여는 겁니다. 그죠? 맞고요. 다음 4번, 관경을 크게 하고 유속을 낮게 한다. 그죠? 유속을 낮게 해야
수격작용이 방지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유속이 빠를수록 수격작용이 더 잘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4번도 맞는 겁니다. 그래서 옳지 않은 것은 2번이네요. 다음 37번. 자, 그림과 같이 수조차의 탱크 측벽에 지름이 25cm인 노즐을 달아 깊이 3m만큼 물을 실었다. 차가 받는 추력은 단 노면과의 마찰은 무시한다라고 했습니다. 자, 보세요. 자, 그림을 보시면은 이제 여기에 이제 바퀴가 달려 있는 어떤 수레라고 할게요. 수레. 여기에 바퀴가 이렇게 달려 있어요. 이렇게 이제 여기 지면에 이렇게 놓여 있고요. 지금 여기에 지금 그 노즐을 하나 단 거예요. 이렇게 노즐을. 그리고 여기에 이제 물을 채운 거죠. 자, 물을 채운 거죠. 그러면은 여기에 지금 노즐을 달아서 이게 물이 이렇게 빠져나가겠네요. 그죠? 물이 이렇게 막 빠져나가요. 그럼 결국 뭐냐? 여기서 추진력을 얻게 돼서 이게 앞으로 나가게 된다고요. 추력을 받아서. 그죠? 그 받는 힘이 얼마냐라는 걸 물어보는 거죠. 자, 그때 자, 수면에서 이 노즐 중심이죠. 노즐 중심까지의 그 수직 높이가 수직거리가 몇 미터라고 했냐면 3미터라고 했고요. 그리고 이 노즐의 구경은 얼마라고 했어요? 25cm라고 했네요. 그때 추력을 구하래요. 추력. 자, 그럼 먼저 자, 추력을 구하려면은 바로 유속을 먼저 알아야 돼요. 어떤 유속이냐? 바로 여기 빠져나가는 유속 있죠? 그죠? 물이 빠져나가는 그 유속을 먼저 구하셔야 돼요. 유속. 그럼 어떻게 구하냐? 유속은 단면적분의 유량으로 구할 수가 있죠? 그죠? 단면적분의 유량. 그런데 여기에서는 어떻게 구할 수 있냐면은 지금 유량이 안 나왔잖아요. 이 유량 모르잖아요. 이걸 못 구한다고요. 바로 여기 몇 미터? 3미터라는 높이가 나와 있죠? 바로 토리첼리의 식을 이용해서 자, 유속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구하냐? V는 루트 EGH. 그죠? 이거 구할 수 있죠? 여기 높이가 나왔으니까. 그러면은 루트 2 곱하기 9.8m/s 제곱 중력 가속도 곱하기 높이 3m. 네. 이렇게 해주면 자, 속도가 대략 7.67 정도가 돼요. 7.67m/s가 나옵니다. 유속이. 자, 이제 뭘 구할 거냐? 이제 자, 추력. 자, 추력을 구할 거예요. 추력. 자, 추력은 로우 곱하기 Q 곱하기 V죠. 로우 Q V. 그죠? 그런데 여기서 자, 유량의 값 안 나왔죠? 그죠? 유량의 값이 안 나왔어요. 그러면 여기 이 Q 대신에 뭘 집어넣냐? 바로 A 곱하기 V를 넣는 거죠. 단면적 곱하기 유속. 그러면은 이 식이 어떻게 바뀌냐? 로우 곱하기 A 곱하기 V 제곱이 돼요. 이렇게. 로우 A V 제곱. 자, 대입해 볼게요. 자, 이건 물의 밀도죠. 지금 여기 물이 들어가 있는 거죠. 물이 들어가 있어요. 그 물의 밀도입니다. 얼마? 1000 뉴턴 곱하기 제곱미터 퍼 세크 4제곱. 맞나요? 그죠? 이렇게. 자, 세크 제곱 반대로 세크 제곱입니다. 세크 제곱의 4제곱미터 이렇게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이게 물의 밀도의 그 중력 단위입니다. 중력 단위. 그죠? 중력 단위. 자, 여기에다가 자, 단면적 얼마? 4분의 파이 곱하기 지금 25cm잖아요. 그죠? 25cm 0.25의 제곱. 그죠? 단면적. 자, 곱하기 유속은 7.67이네요. 그죠? 7.67m/s의 제곱. 이렇게. 로우 A V 제곱. 그죠? 로우 A V 제곱. 자, 이렇게 해서 계산을 하시면 네, 이 값이 2887이 나와요. 2887. 자, 뉴턴이 나오고요. 지금 문제에서 물어본 단위가 킬로 뉴턴으로 물어봤어요. 킬로 뉴턴으로. 그래서 킬로 뉴턴으로 바꿔주시면 대략 2.89 정도 나오겠네요. 2.89 킬로 뉴턴. 그죠? 이렇게 해서 답은 네, 2번에 답이 있습니다. 자, 다음 38번. 다음 중 압력의 단위가 아닌 것은? 자, 보기 중에서 압력의 단위가 아닌 것을 자, 찾으시면 됩니다. 자, 보세요. 압력의 단위예요. 자, 1번에 보시면은 PA라고 나와 있죠. 파스칼. 그죠? 이 파스칼이 대표적인 압력의 단위죠. 그래서 이 파스칼이랑 같은 게 뭐가 있었어요? 파스칼은
뉴턴 퍼 제곱미터랑 같잖아요. 단위 면적당 가해지는 힘. 이게 압력이잖아요. 그죠? 단위 면적당 가해지는 힘. 그래서 1번은 압력의 단위가 맞죠. 자, 그 다음 2번. 2번은 다인 퍼 제곱센티미터. 자, 이거는 면적. 그럼 단위 면적당, 그럼 이게 힘이냐? 힘이에요. 다인. 자, 이 다인이 얼마냐? 다인. 자, 다인이라고 하는 게 1다인이 10뉴턴이네, 10뉴턴. 아시겠죠? 1다인이 10뉴턴이 10뉴턴. 그래서 단위 면적당 가해지는 힘. 이것도 압력의 단위 맞는 거죠. 자, 다음 3번. 자, 미리바. 이거 바도 뭐예요? 바도 압력의 단위죠. 압력의 단위. 그래서 요 1바가 대략적으로 얼마냐? 대략적으로 0.1 메가파스칼 정도 돼요. 0.1 메가파스칼. 이렇게 돼요. 그래서 요 미리바도 압력의 단위가 맞습니다. 자, 그 다음 4번. 자, 4번은 줄 퍼 제곱센티미터다? 이건 뭐예요? 단위 면적당 에너지죠. 단위 면적당 에너지. 이건 뭘 나타낸 거예요? 이것은 바로 에너지 밀도의 단위입니다. 이거는. 그죠? 단위 면적당 에너지니까 에너지 밀도의 단위다. 그죠? 그래서 압력의 단위가 아닌 것은 바로 요 4번입니다. 4번. 자, 다음 39번. 자, 안찌름이 50mm인 옥내 수화전 배관으로 분당 0.26세제곱미터의 물이 흐른다. 이때 물속의 압력이 392kPa이라면 기준 면에서 20m 위에 있는 이 배관 속에 물이 갖는 전수도는 약 몇 미터인가? 자, 보세요. 자, 지금 전수도를 지금 물어봤어요. 자, 전수도를 물어봤는데 자, 보세요. 지금 이거는 베르노이의 방정식을 이용해서 전수도는 자, 감마분의 P 플러스 2G분의 자, V제곱 플러스 Z. 자, 이걸로 구하는 거죠. 압력수도, 속도수도, 위치수도의 합은 일정하다. 그게 바로 이게 전수도예요. 전수도. 그죠? 자, 그럼 봤더니 지금 문제에 안 나와 있는 값이 하나가 있어요. 자, 뭐가 안 나왔냐? 속도. 자, 속도가 지금 안 나왔어요. 속도만 따로 구해 준 다음에 전수도를 구하셔야 됩니다. 자, 그럼 속도는 어떻게 구할 거냐? 자, 최적 유량은 단면적 곱하기 유속이라고 이것도 많이 말씀드렸죠. 그죠? 자, 그러면은 이제 V는 단면적분의 유량이 되는 거고요. 자, 그럼 단면적은 얼마냐? 4분의 파이 곱하기. 자, 지금 안찌름이 50mm라고 했어요. 그러면 0.05m의 제곱이 되겠죠. 단면적은. 다음 유량은 분당 0.26세제곱미터. 그럼 0.26 세제곱미터에다가 1분은 60초. 그죠? 초로 바꿔줘야겠죠? 자, 그러면 유속은 대략 2.21m/s가 나옵니다. 2.21m/s. 그죠? 유속 구했어요. 자, 그러면 이제 나왔어요. 전수도는 자, 이건 뭐예요, 이건? 바로 물의 비중량이죠. 물의 비중량 9.8 kN/세제곱미터고요. 그 다음에 압력이 지금 얼마래요? 압력이 392kPa. 392kPa이니까 kN/제곱미터죠. 그죠? 자, 더하기 2 곱하기, 자, G는 중력 가속도예요. 9.8 m/s 제곱이고요. 자, 유속은 2.21m/s. 이거의 제곱이 되겠죠. 플러스, 그 다음 위치 수도는 지금 기준 면에서 20m 위에 있다고 했죠. 20m 위에 있으니까 20m. 이겁니다. 그래서 계산을 하시게 되면 전수도는 대략적으로 60.25m 정도가 돼요. 60.25m. 그래서 답은 4번의 60.2가 답이 되겠습니다. 다음 40번. 자, 직경이 각각 100mm, 50mm인 수압계에서 100mm 피스톤을 100N으로 밀면 50mm인 피스톤에 작용하는 힘은 얼마인가?
자, 이것은 바로 파스칼의 원리. 자, 파스칼의 원리를 물어본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보세요. 자, 이런 거예요. 지금, 자, 피스톤이 두 개가 이렇게 있어요. 자, 피스톤이 이렇게 두 개가 있는데, 자, 한쪽 피스톤이 좀 더 넓어요. 이렇게. 넓고, 얘가 좀 좁아요. 피스톤이. 이렇게. 그때 이제 그 직경이 여기는 100mm. 직경이 100mm고요. 여기는 직경이 그 절반밖에 안 돼요. 50mm래요. 50mm. 자, 그리고 이제 요 안에는 지금 이제 유체가 채워져 있는 거예요. 유체가. 그때 이 100mm, 직경이 100mm에 해당하는 이 피스톤을 눌렀대요. 이렇게. 누른 거예요. 100N의 힘으로 지금 눌렀어요. 그러면은 이쪽에서 이제 피스톤을 누르게 되면은 이 반대쪽에서는 어떻게 되겠어요? 반대쪽은 당연히 위로 올라가겠죠. 피스톤이. 그죠? 그러면은 몇 뉴턴의 힘이 가해졌겠냐? 이걸 이렇게 눌렀을 때. 그죠? 자, 이게 뭐냐? 이 파스칼의 원리는 뭐냐면은 지금 이 밀폐된 공간 안에 유체가 채워져 있을 때 그 유체가 작용하는 그 압력은 어느 지점이든 간에 다 뭐하다? 동일하다는 거예요. 압력이. 그죠? 동일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구하는 거죠. 압력. 그 압력이라고 하는 거는 단위 면적당 가해지는 힘이라고 했죠. 맞죠? 자, 압력은 단위 면적당 가해지는 힘이에요. 그래서 여기 큰 쪽, 여기에 그 가해지는 압력을 P1이라고 놓고 이쪽에 가해지는 압력을 P2라고 놨을 때 P1과 P2의 값이 같다라는 거죠. 그러면은, 자, P1은 뭐냐? P1은 A1분의 F1이 되겠죠? 그죠? 그럼 P2는 뭐냐? A2분의 F2가 되겠죠? 같다고요, 이렇게. 같다고요. 자, 지금 문제에서 뭘 구하는 거예요? 바로 F2를 구하는 거죠? 여기에 가해지는 힘. 눌렀을 때 여기 얼마큼 힘이 가해져서 올라가겠냐? 그죠? 자, 그러면 이 식을 변형해 볼게요. F2는 F1 곱하기 A1분의 A2가 돼요. A1분의 A2. 자, 그러면 F1이 지금 100N이죠? 100N 곱하기, 자, A1은 얼마예요? 면적. 4분의 파이 곱하기 0.1의 제곱이 되겠죠? 그럼 A2는 4분의 파이 곱하기 얼마예요? 0.05의 제곱이 되겠죠, 이렇게. 그럼 굳이 이거 4분의 파이는 있을 필요가 없어요. 4분의 파이는. 그죠? 이렇게 해서 계산을 하시게 되면 얼마가 돼요? 100N 곱하기 얘는 4분의 1입니다. 4분의 1. 그러니까 직경이 두 배가 작잖아요. 두 배가 작으니까 제곱이죠, 제곱. 제곱이니까 100N 곱하기 이거 계산하면 4분의 1인다고, 4분의 1. 그래서 여기는 25N의 힘만 가해진다는 거죠. 25N. 그죠? 이렇게 해서 답은 4번의 답이 있겠습니다.